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어제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수사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을 자신이 아니라 청와대가 했다며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KTNG 사장 교체에 관여하고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압박했다고 주장한 당사자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어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며 잠적했다가 4시간여 만에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의 폭로를 둘러싼 법적인 쟁점들 김광선 변호사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태우 수사관 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어젯밤 늦게까지 검찰에서 9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일단 어제 출석을 하면서 청와대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요. 특히 네. 자기가 감찰 내용을 보고를 하면 자신들의 측근과 관련된 경우에는 이걸 묵살을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자신과 관련된 감찰은 어떤 청와대의 범죄 행위, 그러니까 자기에게 지시를 해서 자기가 일종의 사찰을 했다는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동부지검에 출석한 것 자체는 이제 본인이 피의자 신분이 아닙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했지만 사실은 그 내용에서 조사받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민정수석이랄지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이제 감찰 반장들 다 고발한 사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고발한 내용에서는 참고인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핵심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김태우 수사관의 진술 자체가 어떤에 따라서 어떤 수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 중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가지고 간 여러 가지 자료 그리고 본인의 진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수사하는 데 있어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이랄지 네. 조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서울 동부지검의 수사 핵심은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 윗선,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파악한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사한 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문건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문건이 작성한 것 중에서 사찰이나 감찰한 내용이 과연 불법적인 요소가 있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하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만약에 정당하게 정보 수집이 됐고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네. 그렇지만 그 문건 중에서 일부라도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럼 누가 지시를 했느냐 그리고 지시받은 바에 의해서 어떠한 형식으로 감찰을 했고 이걸 보고를 했느냐 이제 그 네.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첩보 내용의 문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제 9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은 어제는 뭐 첫 조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주안점이 두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특감반원이랄지 여러 가지 감찰 내용의 절차랄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조사가 마무리되면 네. 그다음에 비서실장이랄지 민정수석들을 조사를 할 거예요. 그런데 뭐 아마 제가 볼 때는 전혀 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제 서면 조사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면 야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사는 소환해서 불러서 직접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제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그동안 뭐 목록 정도만 알려져 있었는데 한 100여 건의 자료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 기간 집중적인 조사를 좀 하겠군요. 그렇죠. 대검 감찰본부에서 확보한 문건은 한 5개에서 네. 6개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감찰을 했었는데 아마 그 USB에 100여 건의 문건 그리고 일부는 또 출력을 해서 가지고 들어갔다고 네.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마 그 내용 중에서 자기가 주장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그러한 첩보가 있고 그러한 문건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할 것이고 그런데 사실 그 조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전에 문건 네. 100여 건 정도를 갖다가 공개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건을 공개했을 때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단지 제목만 나올 정도였는데 결과적으로 100여 건의 문건 내용 중에서 과연 문제된 문건이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을 검찰에서 살펴볼 겁니다. 네, 서울 동부지검과 별도로 현재 수원지검에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부분인데, 자, 김태우 수사관은 어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오히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고발이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도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어디에 고발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동부지검에서 박형철 비서관도 피고발이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하. 그래서 서울 동부지검에 아마 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본인이 검찰 고위직 A 씨에 대해서 어떤 부패에 대해서 감찰 보고를 했는데 네. 박영철 비서관이 그 사람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전화를 해서 이 내용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자체를 묵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용 자체를 보면 김태우 수사관의 이야기밖에 없기 때문에 네. 말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신빙성에 관한 문제가 이제 검찰에서 판단할 겁니다. 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어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잠적했다가 네네. 발견이 됐습니다. 자, 기획재정부가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상태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뭐 고발을 했는데 이제 고발을 취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 나오고 네. 있어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정부 기관에서 고발을 했는데 이걸 취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또 어떻게 보면 고발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지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신 전 사무관이 제보한 내용 자체가 과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또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약간 모호한 측면이 네.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하다 보면 과연 청와대에서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KTNG 사장의 교체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조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검찰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네. 어제 저녁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입장을 밝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또 적자 국채를 발행하도록 압박을 했다고 신재민 전 사무관이 주장을 했던 청와대 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김동연 전 부총리와 청와대 전 비서관 그러면 조사를 받게 될까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좀 약간 회의적으로 네.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이제 신전 사무관은 모르겠어요. 이제 본인은 국채 발행 자체는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의 어떤 세수에 관한 문제랄지 중장기 국채 발행의 계획이랄지 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신전 사무관은 사실 기획재정부에 일했지만 신참 사무관으로서 3년밖에 일하지 않았고 본인은 그 전체적인 국채 발행을 관여한 게 아니라 일부 과에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걸 압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국채 발행의 어떤 경과랄지 절차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어떤 하겠다고 했다가 취소할 수 있는 범위도 되고 또 김동연 전 부총리가 이제 SNS에 올린 글을 보면 꼭 소신이 관철되는 경우는 없다. 네. 그리고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과연 압박이라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에서는 김태우 수사관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공익신고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부분에서 말이죠. 공익신고자를 뭐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죠. 네. 근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보호법에 의하면 공공의 이익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뭐 소비자 이익 이런 것이 공공의 이익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국채 발행과 관련된 부분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게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 아하. 그다음에 신재민 사무관은 자기가 공익 신고 절차를 밟아서 법적 보호 대상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보호 대상 되기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퇴사했잖아요. 네. 그리고 기재부 내에서 본인이 불이익을 받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익신고보호법의 대상은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